시작. 자, 여러분 일단은 그 질문이 나온 게 있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허블 상수의 의미가 여러분 지금 기억하는 거 막 던져봐요. 허블 상수가 뭐죠? 아, 그치. V는 HR 이 그림에서 기울기로서 구할 수 있었고, 또 그쵸, 얘를 뒤집으면 그치, 우주가 뭐 했을 때?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나오고, 거기다가 당연히 광속을 곱해주면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넌지시 말한 적이 있는데, 허블 상수의 단위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골 때리는 단위였는데 6km/s/메가파섹이라는 단위가 나왔다 했잖아요. 이 단위가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되게 중요한데, 단위를 보면 사실 단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뽑아낼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68 정도로 측정된다는 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 현재 관측값이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대충 70 내외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km/s/메가파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난잡하지만 아는 것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km/s/메가파섹이에요. 그러면 뭔 뜻이냐면 1메가파섹당 68km/s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우주가 68km/s를 현재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블 상수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주의 팽창 정도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V는 HR에서 기울기,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 우주가 광속으로 등속 팽창한 우주의 나이, 거기다가 H분의 C 해주면은 등속 팽창했을 때 우주의 크기, 그리고 얘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그 팽창 정도, 팽창률을 지시해 주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얘를 알면 알수록 우주의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는 얘를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풍선 실험에서 스티커는 무슨 역할이라 그랬죠? 아, 이거 별 스티커니까 별이 아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의 집합인 은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풍선 표면이 뭐가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불었을 때 표면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별들이 서로 다 멀어지는, 그 별 스티커, 즉 은하들이 다 멀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풍선의 중심이 있다 없다? 풍선의 중심은 안에 있긴 한데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풍선의 중심인 풍선 내부는 어떤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우리 현상과 대응되지 않는 어떤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자체가 무효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매직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실험을 설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댔죠? 그쵸? 매직으로 찍은 점은 풍선을 불면은 매직 점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거를 은하의 팽창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매직이 또 팽창하면서 색깔이 옅어지죠? 그러면 은하의 밀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쓱 정신 차리세요. 네, 일어나시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할 말은 뭐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론에서 각각의 디테일들 뭐 짚어드렸고, 디테일은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수소헬륨 질량비에서 디테일로 좀 많이 페이크 거는 게 개수비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개수비는 12대 1이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 펜지어스 윌슨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5개념이 뭐라 그랬죠? 처음 측정한 7.35cm 파가 뭐 우주 배경 복사가 이걸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뭐 2.725 켈빈이라는 걸 알았대 라는 그런 문장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가 무슨 얘의 람다 맥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고. 그럼 7.35cm는 뭐냐면 2.7 켈빈 복사 곡선이면 점들이 막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펜지어스랑 윌슨이 봤던 건 7.35cm에 있던 그 최초의 점을 발견해서 찍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7 켈빈의 람다 맥스는 1에서 2mm 사이 정도로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7.35cm 파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다. 간단하게 언급도 제가 드렸던 게 뭐냐면, 우주의 현재 온도가 2.7 켈빈 정도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옛날엔 3000 켈빈이었는데 식어서 지금 2.7로 보여.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인데, 사실 진짜 TMI이긴 한데 지금 이 순간 우주의 나이는 2.725보다 조금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펜지어스랑 윌슨이 관측했을 때보다 수십 년이 지나서 우주가 그때 또 팽창을 해서 온도는 더 떨어졌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종종 사설에서 변태처럼 펜지어스랑 윌슨이 측정한 결과보다 현재 우리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뭐 더 낮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긴 맞는 말인데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물어볼 때도 있어서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끔 또 이제 정말 변태처럼 나오는 게, 이 그림 자료는 다 어느 파장대의 자료다? 다 전파 영역이다. 전파로 측정한 거예요. 왜냐? 우주의 나이, 우주의 온도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러면은 걔를 보려면, 낮은 온도를 보려면 무슨 파장을 써야 돼?
긴 파장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온도가 낮으니까 파장을 긴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 쪽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전파 영역 관측 결과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끝냈냐면 이 우리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는 우주가 온도가 어떻다 다? 거의 다 똑같다. 균질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한계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 첫 번째 자기홀극 문제가 뭐라 그랬죠? 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평탄성 문제.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빅뱅이 딱 터지고 0.00001초인가요? 그때 우주의 밀도를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걔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24자리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 지평선 문제는 뭐였죠? 그 지평선 내부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바운더리인데 그 안에 있는 우주의 온도가 다 어떻다? 다 놀랍게도 똑같다. 요거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홀극 문제는 어떤 문제라 그랬죠? 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자기홀극이 뭐냐면 얘가 N극은 N극으로 S극은 S극으로 혼자서 존재하는 홀로 존재하는 극인 거죠. 특이한 극인데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평탄성 문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자리 숫자가 일치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상황인 거죠. 24자리 숫자 중에 1의 자리 숫자가 조금 작으면 뭐가 되죠? 중력이 좀 약하니까 열린 우주 팽창이 더 세. 만약에 하나가 더 크면 중력이 더 크니까 닫힌 우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우 더워. 이러면 또 겁나 졸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우주라 그랬죠? 이 24자리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탄한 우주다. 이걸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잡으라고 하는 건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잡다가 여러분들이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들이랑 같이 섞여버리면은 교통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단계별로 일부러 미리미리 흘리는 거니까 미리 흘릴 때 흘려야 될 거는 챙겨가셔야 돼. 흘려놓은 건. 그래서 평탄우주라는 게 뭐냐? 평탄우주라는 거는 정의로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평탄우주에 대해서 헷갈리는 모든 걸 정리해놓는 건데 평탄우주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4자리 숫자랑 일치하는 우주죠. 즉 뭐랑 뭐가 일치하는 우주? 임계밀도랑 우주밀도랑 같은 우주가 평탄우주예요. 그치? 만약에 우리 우주밀도가 임계밀도보다 조금 모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열린 우주. 조금 넘치면 뭐가 된다고요? 닫힌 우주. 한마디로 열렸냐 평탄하냐 닫혔냐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크냐 작냐? 한마디로 열렸냐 닫혔냐 평탄하냐는 여러분 질문을 뭘 해야 된다고? 우리 밀도가 임계밀도랑 어떤데? 를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평탄이냐 열리냐 닫히냐를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된다고?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라는 기준값이랑 큰지 작은지 같은지. 됐어요? 미리 챙겨가셔야 돼. 평탄우주는 근데 그 둘이 같은 우주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석해드리면 임계밀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우주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죠. 크게. 뭐? 당기는 힘이랑 팽창하려는 힘. 한마디로 중력과 청력이 존재하는데 두 개가 우연히 일치할 때 수학적 밀도를 임계밀도로 했잖아요. 근데 그 밀도가 우리 밀도랑 똑같다라는 말은 이 우주는 어떤 우주다? 우주 물질에 의한 중력과 우주의 팽창하려는 힘이 비긴 우주죠. 괜찮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팽창 속도가 0인 우주 혹은 크기가 일정한 우주라 착각해요. 근데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우주예요. 그 말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리미트를 이렇게 무한으로 보내면 0으로 가겠지만 0으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팽창은 하긴 하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영원히 팽창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평탄 우주는 크기가 일정한 우주야.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오히려 영원히 팽창한 우주야? 이게 맞다고. 아시겠죠? 얘에 대한 디테일은 우리가 뒤쪽 지원 끝에서 할 건데 프리드먼의 우주모형 들어봤죠? 열린, 평탄, 닫힌? 얘네들을 알고 싶으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 임계밀도랑 우리 우주의 밀도가 어떤지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얹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얹어가면 훨씬 좋은 게 뭐냐면 프리드먼 아저씨는 가속 팽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프리드먼 아저씨 약간 영상 찍어서 조금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개씹틀딱이라서 가속 팽창 우주 모릅니다. 이 아저씨 개씹틀딱입니다. 너무 늙은이라 이 당시에는 가속 팽창 우주 몰랐다니까?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기억을 하라고 유도하냐면 한마디로 프리드먼의 우주 모형 뭐예요? 열린, 평탄, 닫히는 가속 팽창 우주를 몰랐기 때문에 싹 다 감속 우주입니다. 다시 이 아저씨 세대 때 가속 팽창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가속 팽창 어떻게 알았는데? 최근에 원웨이형 초신성 발견해가지고 알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런 거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정한 우주는 즉 열린, 평탄, 닫히는 가속이에요? 감속이에요? 싹 다 감속이에요. 이거 지금 교통정리하고 하시는 게 편해요. 싹 다 감속입니다.
조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과 우주의 크기 중에 접선이 그려진다라는 건 이 접선은 현재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순간 속도예요. 여러분 미분 개념 알죠? 순간 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셋 그래프 다 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 줄잖아. 그치? 줄는데 줄는 정도가 좀 다른 것뿐이에요. 열린 우주는 덜 감속, 평탄 우주는 조금 더 감속, 닫힌 우주는 아사리 감속. 셋 다 감속입니다. 이거 미리 교통정리하시고 가셔야 돼. 이 아저씨 세대 때는 가속 팽창을 몰랐기 때문에 프리드먼 우주 모형이란 건 전부 감속 팽창. 그 중에서 평탄 우주는 이 감속해서 접선이 거의 0에 근접해 가는데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데 Y축 보세요. 어쨌든 계속 커지잖아.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아시겠습니까? 요거 미리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제가 이거 배경지식 쌓아드리느라 나갔다 왔는데 결국엔 평탄성 문제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 24자리 숫자가 싹 일치를 해서 우리 우주가 평탄한 우주가 돼가지고 팽창 속도는 0에 수렴하지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 우주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지평선 문제. 제가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앞에 영상에서도 잘 말씀드렸으니까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지평선 내에 있는 모든 정보가 10만 분의 1의 오차밖에 안 나고 똑같을 수가 있냐? 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세팅은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B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건의 지평선을 그려봐요. 그럼 B 또한 사건의 지평선이 138억 광년짜리 구체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B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지. 그러면 상호작용이 돼? 안 돼? 안 돼. 서로 막 짜고치기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지금 A랑 B의 온도가 어때요? 똑같잖아. 서로 정보 교환이 불가능한데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정보 교환을 한 것 마냥 똑같다고. 이거를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여기 이수랑 희상이가 말한 거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냥 한번 영상 멈춰놓고 잠깐 보세요. 예,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괜히 그냥 큰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세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겁나 작았는데 겁나 커졌어 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볼까요? 자기홀극 문제는 아까 어떤 거라 그랬죠? 자기홀극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누구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왜 안 보일까? 그치? 우주가 우리 예상보다 엄청 커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제가 야구공 찾기 비유 드렸었잖아요. 이 교실에 24시간 동안 야구공 3개 뿌려놓을 테니까 찾아봐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우주가 사실 교실 사이즈가 아니라 지구만한 사이즈였다면 24시간 줄 테니까 야구공 3개 찾아봐 하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인류의 역사가 진일보해서 더 많은 관측 기술과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평탄성 문제가 아까 뭐였죠? 어떻게 이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우리 우주가 속도는 팽창 속도는 점점 0에 수렴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죠? 이거. 우리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창문 바깥을 보면은 평평히 보이잖아요. 왜? 우리에 비해서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개미랑 풍선처럼 이 풍선은 무조건 동그란데 여기에 개미가 있으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풍선 평평한데?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즉 어떤 개체보다 공간의 규모가 훨씬 크면 그 개체는 공간의 공유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 우주라는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의 공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탄하다고 착각을 한다. 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개념 생기면 안 되는 게 실제 우리 우주는 평탄하긴 합니다. 평탄한지 안 평탄한지 뭐 열렸는지 닫혔는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치, 인기밀도랑 우주밀도랑 비교하면 끝이야. 내가 이거 왜 계속 강조하는지 우리가 지원 끝자락 가면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지평선 문제. 지평선 문제라는 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사건의 지평선 내에 있는 모든 우주가 2.725 켈빈으로 균질한가?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멀리 있는 애들이 사실 멀지 않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정보 공유를 미리 해. 선 정보 공유하고 후팽창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했죠.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 딥하게 할 건데 선 정보 공유 후팽창이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지들끼리 야 우리 138억 년 뒤에 2.725 켈빈으로 식자라고 해놓고 으짜 하고 터지면은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으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 모형에 비해서 급팽창 우주로는 훨씬 작은 우주 사이즈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우주의 척도가 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 모형, 급팽창 우주론 전 모형이니까 뭐예요? 여기 예전 모형이라 써있지만 뭐라는 거 알아야 돼?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는 우주가 무슨 속도로 팽창했다고 알고 있죠?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허블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기울기 일정한 거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정확히 빛의 속도겠죠? 옛날에는 이걸 쫙 옛날에 돌려가지고 옛날에 우주 사이즈를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서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대요. 근데 얘를 강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0승 정도 줄여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애들끼리 너무 작으니까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선 정보 공유를 한 다음에 후에 확 팽창을 해서 빛의 이동 정보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후 팽창하면서 퍼져서 현재 2.725로 보이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래요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돼요. 이 접근인 거예요. 우리가 봤던 위에 세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정확히 뭐라 그랬죠? 빛의 속도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지점 보세요. 이 지점은 얘에 비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죠? 압도적으로 크죠. 한마디로 하나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우주를 상정하기만 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것에서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과학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주는 팽창할 수 있다는 가정 하나만 해주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로 팽창한 우주를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이 시기가 언젠지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대요. 10의 마이너스 35승 단위는 초. 그러니까 1초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엄청 찰나의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 한 번 빠르게 팽창하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팽창한 모형을 상정을 하게 된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가져왔었죠.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에서 실려있는 그림은 요건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뜯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따로따로 그려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영상 찍는 게 사실 얘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기후변화 요인 하실 때 북반구 근일점에는 계절이 뭐였죠? 겨울이었고 북반구 원일점에서 계절이 뭐였죠? 여름. 걔를 외워놓지 않으면 기후변화 요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지. 똑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암기해놓지 않으면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면서 약간 참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게 1타 강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내가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과목이나 어떤 새로운 정보를 그저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고 내가 한 번에 배울 거라는 어떤 오만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집 가서 5번, 10번, 20번, 100번 복습을 해놔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사람은 그 전달을 해서 받았을 때 50번, 100번, 20번을 반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최대한 여러분이 복습할 때 여러 번 보면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주의 지평선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죠? 빛이 달려온 최고 거리는 138억 광년짜리 구체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 현재 우주의 사이즈는 얘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거는 기본 세팅이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얘를 안 외우는데 내가 뭘 더 설명해줘? 안 되죠. 현재 우리 우주의 지평선이 약 138억 광년이고 실제 우주의 끝은 465억, 숫자 안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현재 우주는 더 크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의 크기보다 작은 거 인정? 근데 우주의 지평선을 말을 좀 바꿔드리면 관측 가능한 영역, 상호작용 가능한 영역이 우주의 지평선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의 크기보다 작은 거 있죠? 이게 현재 세팅. 하나 더 얹어줘야 되는 게 뭐죠? 이 전체 우주는 어떻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균질하다.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 됐어? 이 상황 그대로 애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리면 어땠을까요? 수축했겠지. 그러면 수축했던 시절을 돌리는데 얘가 팽창할 때 무슨 속도로 팽창했죠?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잖아. 그러니까 애가 우주의 지평선이 광속으로 팽창했을 거고 이 우주 또한 광속으로 팽창했을 거니까 얘네 둘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닮음인 것 마냥 사이즈만 줄어든 채로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는. 쭉 돌리면 한 점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얘도 우주의 지평선도 광속으로 커졌고 우주의 크기도 광속으로 커졌으니까 이 선후 관계가 뒤집힐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한마디로 과거 어느 시점을 찔러봐도 무조건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의 크기보다 어땠을까? 무조건 작았다는 거죠. 우주의 지평선은 무슨 뜻이라 그러죠? 관측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인데 관측 가능한 영역은 무조건 우주보다 어땠다? 작았다라는 거. 얘는 역전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빗금 쳐놓은 지점은 노른자를 제외한 흰자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주 중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우주
즉 지평선 바깥의 우주를 빗금 쳐놓은 거야. 되죠? 노른자를 제외한 파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평선 바깥의 우주는 당연한 말이지만 지평선 안쪽에 노른자랑 상호작용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요? 그건 사건의 지평선의 정의야. 이거 바깥은 이거 아니랑 상호작용 못하는 게 사건의 지평선의 정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노른자는 바깥에 파란색 흰자 부분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노른자도 광속팽창, 흰자도 광속팽창했으면 여전히 커진 노른자랑 커진 흰자는 상호작용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노른자랑 흰자랑 균질하냐고. 이상하잖아. 이해돼요, 이 상황이? 이해 안 되면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쨌든 둘 다 동일하게 광속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옛날에 지평선 바깥 우주는 여전히 지평선 안쪽 우주랑 상호작용이 불가능했는데 그 상태로 광속으로 커진다 해도 여전히 커진 노른자랑 커진 흰자는 상호작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상호작용한 것 마냥 전체 우주가 균질하다는 거 관측을 해보면 그러면 당연히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현재 상황 어떻다고? 현재 상황은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아. 왜? 현재 관측 사실을 통해서 얻어낸 거니까. 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급팽창 우주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시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죠? 우주의 지평선은 약 138억 광년짜리 구체. 얘보다 우주의 크기는 크다 작다? 더 크다. 그 사이즈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크고 얘는 어떻다? 굉장히 균질하다. 오케이? 근데 우주의 지평선은 빛이 달린 속도니까 변함없이 최대 속도로 광속 팽창을 했기 때문에 옛날 대폭발 우주의 지평선과 지평선 사이즈는 똑같아요. 얘는 최대 속도인 광속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급팽창 우주에서 얘기하듯 광속보다 우주가 빠르게 팽창했던 거. 한마디로 시간을 돌리면 얘가 옛날에 더 작아서 이 노른자 안에 흰자를 쳐박아 버리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왜 그러냐? 잘 봐요. 노른자, 즉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측 가능한 영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안에 우리가 강제로 임의로 온 우주를 때려 넣었어. 그러면 이제 온 우주가 지평선 아니 된 거 인정?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온 우주는 서로 상호작용 가능한 거 인정? 그렇잖아. 노란색 안에 있으면 상호작용 가능하다니까. 근데 임의로 강제로 우주를 노른자 안에 박아버려서 온 우주가 상호작용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를 만들어버린 거야. 과학자들이 계산하면 나와요. 때려 박아놓으면은 온 우주가 지평선 아니 돼서 이미 선 정보 공유를 해놓은 상태로 하나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뭐? 광속으로 커진 우주의 지평선보다 얘가 더 빠르게 커지기만 하면. 오케이? 그러면 사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지평선 안에 들어간 엄청 작은 우주를 형성해서 노른자 안에 흰자를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애가 나중에 얘 광속보다 빠르게 커졌어. 우주는 언제? 10-35층 5승 초 정도에 그때 그거를 상정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는 오개념이 뭐냐면 우주의 지평선, 즉 관측 가능한 영역은 대폭발 우주론과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관측되는 우주의 지평선 사이즈는 똑같고 그리고 얘는 언제나 광속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사이즈는 똑같은 거야. 위 그림과 아래 그림에서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주의 크기인 거야. 현재 우주의 크기? 아니, 과거 우주의 크기. 이거 그림 겹쳐놓은 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텐데 이제 다 똑같아요. 우주의 지평선 현재 세팅 138억. 우주의 크기는 얘보다 크다 작다? 더 크다. 근데 우주의 지평선 최대 속도인 뭐로 팽창했다? 광속. 그러니까 쭉 해서 옛날에 한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은 만약에 대폭발 우주론이라면 이 우주의 크기도 이 보라색이랑 동일한 기울기로 줄여서 이 정도 사이즈의 우주여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쪽 우주랑 바깥쪽 우주랑 상호작용할 수가 없는데 커지고 났더니 안쪽 우주랑 바깥 우주가 상호작용한 것 마냥 균질하더라.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노른자 안에 이 우주를 강제로 쳐박아 버리는 거죠. 이러면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 애가 커질 때 광속보다 더 빠르게 커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 얘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돌려보셔야 돼요. 한 번에 이해될 거란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냥 때려 넣으면 해결이 되는구나. 심플하게. 자, 그래서 제가 원웨이 초신성을 통해서 본 이제 마지막 가속 팽창 우주로 갑니다. 그 팽창 우주가 끝인 줄 알았더니 사실 최근에 뭐를 보니까? 원웨이 초신성을 보니까 뭘 하고 있더라? 와, 딸이 가속 팽창하고 있더라. 가속 팽창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팽창 속도가 어떻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빨라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정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암흑 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얘랑 암흑 물질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얘네 둘이 똑같은 거다? 아니야. 둘 다 암흑이란 말은 그럼 왜 붙은 거예요? 둘 다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암흑 에너지는 어떤 힘인 거예요? 가속 팽창시키는 힘이니까 우주를 밀어낸 청력이고요. 암흑 물질은 물질이니까 뭐가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 얘는 미는 힘, 얘는 당기는 힘이야. 완전 반대예요. 얘에 대한 교통 정리는 다음 시간 수업에 제가 칼같이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원웨이 초신성의 정체는 뭐라 그랬죠? 그쵸. 백색 외성이라고 했습니다. 백색 외성이 원래는 초신성 폭발 못하죠. 질량이 작으니까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애들이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남는 부산물이고, 백색 외성은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 끝이잖아요. 근데 그 백색 외성이 단일 항성계가 아니라 외부에는 막 쌍성계, 삼중성계 많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던 거성이나 초거성, 한마디로 외부 물질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불안정한 친구들이 같이 상성으로 돌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자녀, 잉여 질량을 얘네들이 먹을 수가 있겠죠. 먹으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덩치를 불려가. 막 그러다가 약 태양 질량의 1.44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 질량이 되면 애가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그 질량에서 다 터져요. 한마디로 일정 질량에서 터진다라는 건 일정 광도에서 터진다는 거고, 일정 절대 등급에서 터진다는 거야. 근데 일정 절대 등급에서 터진다라는 걸 내가 얘를 봐서 겉보기 등급만 알아내면 겉절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거리가 바로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 원웨이 초신성을 관측을 함으로써 드디어 저 먼 우주에 있는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후퇴 속도 같은 걸 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웨이 초신성을 관측했을 때 프리드먼 아저씨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프리드먼 아저씨 이미 뒤졌어. 프리드먼 아저씨는 뭘 말했죠?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걔네들은 그럼 다 뭐예요? 가속 팽창? 몰랐다니까? 싹 다 뭐예요? 싹 다 감속입니다. 걔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원 끝에 배울 그래프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벌써 정리해드린 거냐면 프리드먼의 우주 모형에서 다루는 그래프 하나, 그래프 둘, 그래프 세 개 미리 정리하고 가시라는 거야. 나머지 그래프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괜찮아. 이 그래프도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 겁니다. 지원 제일 끝에. 정말 어려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지금 수준에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모형 1, 모형 2, 모형 3라도 있죠. 한마디로 얘는 진짜 가짜? 가짜 모형.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한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더니 X축은 새로운 그래프니까 봐야죠. X축은 뭐? 적색이동. 적색이동 Z 뭐죠? 람다분의 람. 그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그거예요. 그 친구. 이건 뭐야? 거리지수. 거리지수가 뭐냐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하면 거리지수가 나와요. 한마디로 Y축은 거리예요. Z, 적색이동값과 거리. 한마디로 멀리 있는 친구들의 적색이동값을 분석을 한 어떤 그래프구나. 근데 컴퓨터로 그래픽을 분석을 해가지고 모형을 때렸더니 모형 1, 모형 2, 모형 3 똑같아 보이죠? 근데 세 개가 다릅니다.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 1번 그래프 제일 위에 있는 건 가속 팽창 그래프고 3번 그래프 이 제일 아래 점선은 감속 팽창 그래프예요.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점들은 뭐게? 실제 관측한 그 값들이에요. 점들 각각을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위아래에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오차 범위. 예. 그래서 실제 관측한 것들이 관측한 게 무조건 100% 맞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일단 찍었는데 평균값에 거기에 이제 오차 범위들이 막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점들의 분포가 어떤 모형이랑 제일 비슷하죠? 모형 1번이랑 비슷해요. 이 모형 1번 그래프는 가속 팽창 모형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미리 모형 1, 2, 3 그려서 가속, 감속을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 관측한 거 뭘로? 원웨이 초신성 관측한 거를 때려 박아봤더니 모형 1, 즉 가속 팽창 모형이랑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걸 설명하는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부사항은 지원 마지막에 프리드먼 우주 모형이랑 같이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대신 예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운동 할 게 있어. 미리 준비운동 할 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했어요. 프리드먼 아저씨 내가 이렇게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지 나중에 가면 아실 겁니다. 이 아저씨는 가속 팽창 알았다고 몰랐다고? 몰랐어요.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 뭐였죠? 열린, 평탄, 닫힌이잖아요. 그거는 싹 다 그러니까 무슨 우주예요? 싹 다 감속인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현재 세팅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현재 세팅 안 외우면 대화가 안 통해요.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떻죠? 평탄하고 또 원웨이 초신성 해봤더니 가속 팽창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이 열린, 평탄, 닫힌에 대한 질문과 가속하냐 감속하냐의 질문은 따로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경을 썼냐 안 썼냐랑 여자냐 남자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아예 관련이 없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따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습관을 갖는 게 차라리 나아. 뭔 얘기냐면 안경을 쓴 여자, 안경을 안 쓴 여자, 안경을 쓴 남자, 안경 안 쓴 남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속하면서 평탄하고 가속하면서 다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같이 한 번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따로 보시라고. 우리 우주는 일단 뭐 어떻다고? 평탄하다고. 이거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그치? 아까 말했잖아. 우리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 같냐? 그치?
가속 팽창하냐 감속 팽창하냐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중력이 세냐 청력이 세냐. 질문을 던질 게 다르다니까. 너 안경 썼어 안 썼어랑 성별이 뭐야. 질문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 정도 세팅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우주는 뭐다? 평탄하고요. 어떤 팽창한다? 가속 팽창한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텐데 이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죠? 우주의 순간 팽창 속도예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모형이 지금 5개나 그려져 있지만 다 필요 없고 현재 시점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때야 될까? 모든 모형 다 같아야 돼. 왜? 현재 측정한 팽창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의 속도는 적선의 기울기, 즉 현재 우주 팽창 속도는 현재 관측값이므로 모두 같아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앞뒤로 해가지고 약간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 얘는 나중에 할 거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 정도는 알면 좋긴 해요. 요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래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속 팽창 우주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열린 우주냐 평탄 우주냐 닫힌 우주냐가 알고 싶으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비교해서 어떤지. 가속 팽창하냐 감속 팽창하냐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우주의 중력이 센지 우주의 밀어낸 청력이 센지.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건데 중력은 어떤 거에만 작용하죠? 물질에만 작용해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얘네의 함량이 많은지 우주에. 청력은 아까 말했죠. 뭐? 원웨이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낸 암흑 에너지. 얘가 센지.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안경을 썼나 안 썼나를 물어보고 싶은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어보면 돼 안 돼?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안경 썼어요?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아예 다른 질문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퀘스천 2를 던져봤더니 우리 우주는 어떤 대답을 한 거죠? 아! 우주의 밀도, 임계 밀도가 딱 같은 평탄 우주야. 두 번째 질문. 해봤더니 우리 우주는 중력과 청력 중에 뭐가 더 센? 청력이 더 센. 가속 팽창 우주야. 두 개의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약간 정리하는 건데 맨 처음에 태초의 우주 몇 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나죠? 빅뱅이 일어났는데 그때 팽창이 어떻게 된다고? 급팽창한다고. 10의 얼마? 마이너스 35승초. 급팽창. 근데 그 급팽창했던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던 이 시기. 이거 그대로 유지가 돼요? 큰일 나죠. 한 번 속도가 줄어줘야 되잖아. 급팽창한 후에 감속 팽창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한다고 하고 있죠? 가속 팽창. 가속 팽창하고 있다 했잖아. 그러면은 감속과 가속 중간에는 어떤 그 변곡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 변곡점이 대충 우주 나이 그냥 40억 년이나 140억 년이나 퉁치고 딱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감은 잡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가 빅뱅 이후에 급팽창하고 한 번 속도가 줄었다가 우주 나이 절반 정도 지나간 70억 년 후에 가속 팽창을 시작해서 지금은 뭐 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 여러분은 무슨 질문 던져야 된다고? 중력이 센지 청력이 센지. 우리 우주가 평탄한지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 자료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이 자료에서 여러분 임계 밀도랑 우주의 밀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 가속이냐 감속이냐. 진짜 너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지루하죠 이제. 지루하지만 또 하겠습니다. 열렸냐 평탄이냐 닫히느냐는 뭐 어떤 질문 던져야 된다고? 우리 우주랑 이 임계 밀도가 뭐가 다른지, 뭐가 더 큰지. 가속이냐 감속이냐 뭘 비교해야 된다고? 우주의 중력이 센지 청력이 센지. 이거 두 가지를 제발 다른 질문으로 접근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10분이나 넘게 일찍 끝냈다. 빠이빠이.